무역, 수출입, 단어만 들어도 어렵게 느껴지시죠? 계약서, 인코텀즈, 선화증권 용어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실 텐데요. 무역은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필수 관문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지만 큰 흐름만 알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왕초보도 이해할 수 있는 무역 기초 프로세스를 빠르게 그리고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들과 함께 성장하는 윗솔TV 최영희 대표입니다. 제가 요즘 수출을 엄청 강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표님들께서 하시는 질문 중에 국내 장사도 바쁜데 굳이 해외 수출까지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내용이 꽤 많습니다. 오늘은 무역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왜 무역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역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중간중간 반드시 챙겨야 할 포인트가 뭔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무역의 프로세스를 한눈에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국내 시장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무역을 하더라도 우리 물건을 해외에 팔아야지 하는 것보다는 해외에 있는 물건을 싸게 들여와서 국내에서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수출은 어느 나라에 어떻게 판매해야 할지부터 막힙니다. 해외에 아는 사람도 없고 언어도 힘들고 제품 홍보, 계약이나 인증 절차까지 챙기려면 진입 장벽이 어마어마하게 높은데요. 반대로 수입은 이미 잘 팔리는 물건을 들여오기만 하면 되니까 당장 돈이 된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무역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수출보다는 수입부터 먼저 시도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국내 시장도 큰데 왜 굳이 무역을 해야 되나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유는 크게 4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국내 시장의 한계입니다. 즉 내수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당장 물건 하나만 검색해봐도 내가 파는 금액보다 싼 게 수두룩하고 도대체 저 가격이 어떻게 나왔지? 하는 것들이 넘쳐납니다. 거기다 해외 직구도 많다 보니 가격 경쟁력에선 무조건 밀립니다. 하지만 동남아, 유럽, 미국으로 눈을 돌리면 수억 명의 시장이 열리는 거죠. 이 시장을 공략해야 하는 거고요. 둘째는 수익성 확대입니다. 원가가 더 싼 해외 원자재를 들여와서 가공하면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한국 강점 품목인 화장품, 식품, IT 부품은 해외에서 훨씬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셋째는 위험 분산입니다. 국내 경기가 침체되면 무작정 경기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무역을 하면 해외 매출이 버팀목이 되는데요. 실제 코로나 때 온라인 수출로 매출을 유지한 기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넷째, 브랜드 가치가 올라갑니다. 수출 기업이라는 타이틀만으로도 국내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B2B 거래, 투자 유치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무역은 필수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진입 장벽이 높다고 생각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무역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왕초보도 이해할 수 있는 무역의 기초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해외에 다녀오시면 이거 한국에 없는데? 들어오면 대박이겠다, 이런 생각 꼭 하시죠? 그런데 막상 수입하려고 보면 관세가 너무 높아서 가격 경쟁력이 없거나 통관 절차가 복잡해서 몇 달이 걸리거나 수수료가 물건값보다 비싼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10만 원짜리 물건을 수입하려다가 통관 수수료만 100만 원 나온 사례도 심심찮게 있는데요. 그래서 수입을 하려면 반드시 관세사에게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사는 세관과 업자 사이에서 수출입 통관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전문가를 말하는데요. 세금 관련해서 세무사에게 기장대리를 맡기는 것처럼 무역할 때는 세관의 벽을 안전하게 통과시켜주는 가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출입할 때에는 관세사에게 이 물품이 수입 가능한지, 위생증명, 원산지 증명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관세율, 수수료는 얼마인지를 먼저 물어보고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빨리 팔고 싶은 마음에 물건부터 들여오고 나중에 관세사한테 말하면 무조건 늦습니다. 통관하려면 3개월 정도 걸려서 통관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나 항구에 몇 달 묶였다가 결국 반송돼서 손해보는 경우가 정말 많으니까 꼭 물어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물건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인코텀즈라고 부르는 국제무역 거래 조건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 조건은 총 11가지가 있지만 초보 무역업자는 단 3가지만 알아도 웬만한 거래는 다 됩니다. 말이 국제무역 거래 조건이지 실제로는 누가 운송을 할지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운송을 하고 비용까지 낸다고 하면 F 조건에 해당됩니다. 수출자가 운송하고 비용까지 내면 C 조건에 해당되고요. 여기서 보험까지 수출자가 들어주면 CIF, CIP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직접 택시 불러서 요금 내면 F 조건, 상대방이 택시 불러주고 요금 내면 C 조건, 거기에 보험까지 들어주면 CIF 조건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물건이 어떻게 오는지 쉽게 이해되시죠? 다음은 돈을 어떻게 주고받을지에 대한 결제 방식을 아셔야 합니다. 돈을 직접 송금하는 방식 중 사전 송금을 하거나 사후 송금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은행이 보증하는 안전한 신용장 방식이 있습니다. 은행이 보증하다 보니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을 통해서 서류만 주고받는 추심 형태의 방식이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사전 송금은 선결제 후 물건 받기, 사후 송금은 물건 받고 돈 주는 외상, 그리고 은행 보증이 끼인 거는 보증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TT, LC, DP, DA 같은 용어로 되어 있지만 이건 프로세스를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제 운송과 결제 방법도 쉽게 이해가 되셨겠죠? 이렇게 해서 끝이 아니라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식 계약서는 통상 수십 장의 내용이 담겨 있어서 부담스러운데요. 정식으로 계약서를 써도 무방하지만 약식으로 1장짜리 거래 내역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이걸 오퍼시트라고 하는데요. 품목, 수량, 가격, 조건만 명확하게 기록해도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이런 분쟁은 막을 수 있습니다. 수입은 이렇게만 알아도 충분히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수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내 제품을 판매하려면 제품에 대한 소개서가 있어야 합니다. 상세한 설명과 유튜브 같은 동영상으로 자세히 설명해 둔 게 있어야 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고화질 사진과 영상이 있어야 하는데요.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은 실물을 볼 수 없어서 누구나 보기 쉽고 자세히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바이어를 어떻게 만나냐? 이거죠. 이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오프라인에서 열리는 전시회나 박람회 참가해서 부스를 열어놓으면 현장에 바이어들이 직접 찾아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은 계약을 따내는 경로인데요. 장터에 가서 좌판을 펼쳐놔야 손님이 오는 게 당연하니까 다양한 전시회나 박람회를 참가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코트라의 바이코리아, 알리바바, 아마존, 알리 같은 셀러에 입점하는 거고요. 링크드인 같은 B2B 네트워킹 플랫폼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상세 페이지만 잘 만들어놔도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계약을 간절히 원하시면 정말 상세 페이지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요. 코트라 무역협회, 지자체 무역센터와 같은 곳에서 해외 바이어와 1:1 매칭을 지원해주기도 하니까 이것도 잘 알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이렇게 바이어까지 만나게 되면 다음은 가격 제시입니다. 보통 처음에는 내가 물건을 배에 싣기 전까지 책임진다는 방식의 가격을 제시하는데요. 바이어가 운송비랑 보험까지 포함해달라고 요청하면 그 요청에 맞게 재오퍼를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직접 음식점에 가서 포장까지 해오냐, 배달료까지 포함해서 집 앞까지 배달 받냐, 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언어는 반드시 영어로 해야 합니다. 영어가 기본으로 되어야 하고 제2외국어는 옵션입니다. 한국이니까 한국말 쓰면 되지,
이런 건 통하지 않고요. 국제적으로 약속된 영어로 거래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후에 거래 의사가 있으면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정식 계약서가 아닌 견적서와 주문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나면 공장에 발주를 넣습니다. 이때 상품 발주서에는 해외 판매 가격은 적으시면 안 됩니다. 공장은 반드시 원가만 알아야 하고 해외 가격은 공개하면 안 되는 점 기억하셔야 돼요. 제품이 생산되면 반드시 검품하는데요. 랜덤 검사, 출고 직전 검사, 전문기관 검사를 통해서 제품이 이상이 없는지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제품에 이상이 없는 것까지 확인되면 운송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해상은 싸지만 느리고 항공은 빠르지만 비쌉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선화증권이라고 불리는 서류를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이 문서가 없으면 물건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수입과 수출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해가 좀 되셨나요? 모르는 용어가 있어서 어려워 보이기도 하겠지만 뼈대만 잘 알면 무역도 어렵진 않습니다. 윗솔과 함께 무역의 길로 뛰어드시고 하나씩 배우다 보면 수출에 대한 지식도 늘어나고 회사도 눈에 띄게 성장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무역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회사가 정말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거고요. 단점은 이걸 시작하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프로세스를 알고 증빙을 챙기면 누구나 충분히 극복이 가능해서 무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체크만 잘할 줄 알아도 가능한 일인 거죠. 정말 무역이 절실한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면 윗솔에 전화 주세요. 가이드라인부터 상세 페이지, 바이어를 만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윗솔은 언제나 대표님들의 고민을 함께하며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만큼 힘이 되는 게 없잖아요. 윗솔은 언제나 대표님들께 그런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윗솔과 함께 전 세계로 가보시는 거 어떠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선과 함께 방향을 잡아 경영 고민 쉽게 풀어가 위선과 함께라서 가능해 경영이 어려울 때 위선과 함께 미래를 밝혀 위선과 함께라면 가능해요 미래 가치를 올려드리는 위선과 함께라면 고민은 해결 함께 걸으며 꿈을 키워요 윗선